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전북에는 밤사이 장수 16.5, 남원 14, 순창 7, 전주 1mm 등의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황사 현상이 나타나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으로 예보돼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0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모레까지 2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고 주말에 다시 한 차례 비가 오면서 기온이 15도 안팎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찾아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에서 전주시가 조성한 청년 상상 놀이터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넉 달 전에 문을 열었지만 아직까지도 시설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년 상상놀이터 1층에 마련된 주방시설입니다. 청년 셰프들이 창업을 준비하는 실습 공간으로 조성됐지만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한식만 하려다가 나중에 중식, 양식까지 가능한 시설로 바꾸면서 지난달에서야 단장을 마쳤습니다. 2층에 소모임 공간, 3층에 공동창업 지원실도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 12월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 개소식이 열렸지만 아직도 입주자를 모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구축에서는 좀 기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이제 각 층별로 주요 사업별로 청년들을 모집을 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처럼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주일에 3시간 창업 상담을 해주는 것 말고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청년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구심점과 창업 커뮤니티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심점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청년들이 그걸 보고 찾아가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교육 말고 다른 교육은 어때요? 아니면 다른 활동은 어때요?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그걸 자연스럽게 또 그 안에서 공간에서 형성이 되면요. 그렇게 되면 공간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청년 상상 놀이터가 중기청이나 대학 창업보육센터와 차별화된 창업 공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특히 지역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침체가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익산 지역은 신규 물량 부족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등 부동산 시장이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30만 명이 생활하는 익산시입니다. 최근 아파트 신규 물량이 크게 줄면서 수요와 공급이 심각한 불균형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387가구인 신규 아파트 공급량이 2015년 824가구로 줄더니 2016년 64가구, 지난해 41가구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은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최근 부동산 시장과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익산 지역은 15년 넘은 아파트가 70% 가까이 이르다 보니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아파트 단지가 시세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아파트 값이 상승을 했었고 올 초에도 상승을 한 상태고요. 올해도 일부 아파트가 입주 예정이 돼 있지만 대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보니 최근 문을 연 모델하우스에도 수요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익산시 자체에 신규 브랜드 아파트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주말 포함 22,000명 정도가 오셔서 익산 지역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은 560가구, 내년에도 760가구에 불과해 당분간 아파트 가격 상승이 쉽게 꺾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전주시를 비롯한 4개 시군 단체장 선거의 경선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나머지 시장 군수 경선 후보도 이번 주 안에 확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일부 후보가 경선 일정 연기를 요청하는 등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4개 시군 단체장 선거의 경선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전주시장 경선에는 김승수, 이현웅 2명의 후보가 맞붙고 임실군수 경선에는 박성수, 전상두, 한병락 등 3명의 후보가 참여합니다. 부안군수 경선에는 권익현, 김성수,
김인수, 서주원 등 4명의 후보가, 익산시장 경선에는 김대중, 김성중, 김영배, 전완수, 정현욱, 황현 등 6명의 후보가 각각 나섭니다. 나머지 시장군수 경선 후보는 오는 15일 안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당초 1, 2위 지지율 격차가 20% 이상 차이 나면 경선 없이 단수 추천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2위 후보의 반발과 탈당, 무소속 출마 등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경선 일정이 본격화되면서 잡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장 경선에 나선 이현웅 후보는 김승수 후보에게 공친 목사 사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전북도당에는 정치 신인이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적다며 경선 일정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전라북도 대표 지역인 전주의 시장 후보를 무언가에 쫓기는 듯이 서둘러 결정하려는 전북도당의 편향된 음모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27일 전에 모든 경선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단체장 선거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는 교육감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교육 현안과 관련한 입지자들의 철학을 비교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학력 저하 문제입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도전자인 예비 후보들이 김승환 교육감을 가장 강하게 공격하는 부분이 학력 저하 문제입니다. 7명의 입지자 가운데 5명이 지난 8년간 학력이 심각하게 추락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서거석 후보는 기초학력 바닥, 수능 성적 하락세가 뚜렷해졌다고 지적하고 전담 강사 지원 등 책임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미영 후보도 김승환 교육감의 기초학력 정책은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진학 전담부서 설치와 전담 장학사를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호진 후보는 학업 성적을 올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수준별 맞춤 학습과 단위 학교별 기초학력 성취평가제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유광찬 후보는 지난 8년간 우물안 개구리식 학력관 추구가 학력 저하의 원인이라며 학력 신장팀 설치, 맞춤형 강사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재경 후보는 학업 성취도 평가는 물론 학교 정기고사에서도 상중위권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며 기초학력 보장 조례 제정, 진로진학센터 건립 등을 약속했습니다. 반면 김승환 교육감은 도내 학생들의 수능 성적은 전국 중간 수준으로 학력 저하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기초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호성 후보는 수능시험 결과로 보면 학력 저하를 단정짓긴 어렵다며 수업 방법의 변화, 진학 진로교육원 설립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 학력 저하와 관련해 평가 지표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여지는 있지만 과거와 비교해 하락 추세에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학력 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정확한 진단과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가 학부모들의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항공 수요가 2025년 지금보다 3배 많은 6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공항 부지로는 군산공항 옆 새만금 간척지가 가장 유리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국제공항의 항공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5년에는 67만 명, 2055년엔 13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3년 전 전라북도가 한국항공대학교에 의뢰해 조사한 수요보다 적지만 지난해 군산공항 이용객이 22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갈 걸로 전망됐습니다. 공항 부지로는 군산공항 옆 새만금 간척지가 김제 화포지구나 옛 김제공항 부지에 비해 유리한 걸로 평가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항공 수요와 입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경제성을 분석하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아마 사전 타당성 조사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관건은 사전 타당성 조사 이후에 실시되는 예비 타당성 조사의 면제 여부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고 설계 기간을 줄여야 새만금 국제공항을 2023 세계 잼버리 전에 개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이제 세계 잼버리도 있고 우리 이 지역 내에서의 공항에 대한 수요가 시급히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 바람은 2023년까지 공항이 최소한 구동할 수 있는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1단계로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발을 뗀 새만금 국제공항이 제때 날개를 펼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전북 정치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라북도가 전주와 군산, 익산 지역의 시내버스 30%를 전기차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기지 구축도 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전기버스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부산의 시내버스 업체 2곳이 20대를 구입해 운행하고 있습니다. 1회 충전 시에 319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시내버스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30분 급속 충전을 했을 때도 170km를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내년부터 5년간 시내버스를 전기버스로 바꿉니다. 교체 규모는 전주와 익산, 군산 등 3개 시에 시내버스 690대 가운데 29%인 200대입니다. 버스 업체의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 대당 3억 6천만 원을 보조합니다. 전라북도는 미세먼지 감소 등 대기환경 개선과 더불어 버스 업체의 연료비 부담도 최대 38%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의 새로운 산업으로 키우려는 전기 상용차 자율주행 산업기지 구축도 선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율주행 전진기지를 지향하고 있는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전기차를 보급함으로써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전기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버스 2대당 1개꼴로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독립운동가이자 한글학자인 건재 정인승 선생의 추모 제례가 장수에 있는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민족의 얼과 혼을 지켜낸 그의 숭고한 업적과 정신을 기렸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독립운동가이자 한글학자인 건재 정인승 선생을 기리기 위한 추모 제례봉행식이 장수군 계북면 정인승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정인승 선생은 일제가 우리말과 글을 없애기 위해 한글 연구가들을 탄압한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3년 동안 옥살이를 하는 등 우리말 연구와 보급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완주군이 혁신도시 문화체육센터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준공을 목표로 첫삽을 뜬 문화체육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은 모두 152억 원을 들여 이서면 상계리 12,000제곱미터 부지에 2층 규모로 들어서게 되고 실내 수영장 등 각종 체육시설이 조성됩니다. 국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체력 단련과 함께 세대 간 소통고 장소로 활용하는 데 최고 시설로 건립해 나가겠습니다. 조선 최고의 여류 시인으로 꼽히는 매창의 삶을 기리기 위해 부안군이 부안읍 매창공원에 테마관을 꾸리고 현판식을 진행했습니다. 매창 테마관은 지상 2층 규모로 매창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전시실과 국악과 신앙송을 할 수 있는 세미나실 등으로 조성됐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쯤 전주시 우화동 37살 남성 A씨의 원룸에서 A씨와 50살 여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B씨를 찾던 중 실종 사흘 전 B씨가 타고 나간 차량을 A씨가 이용한 것을 확인해 차량 주변을 중심으로 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숨진 B씨 목에 상처가 있는 것으로 미뤄 타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이 지난달 회생계 회관이 부결된 웅포 관광개발에 대해 직권 파산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웅포 관광개발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 관제인에 의해 웅포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3,700억 원에 이르는 채무와 재산을 정리하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또 1000여 명에 이르는 골프장 회원들의 권리가 소멸될 전망이어서 파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JT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